만약 1000명의 사람에게 세무지 영상을 보여줬는데 단 한 명도 구독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런데 레시피를 팔기 위해 1008번이나 거절당하고도 1009번째 도전하여 마침내 성공을 이뤘다고 알려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2400개 이상의 매장을 세워 세계에서 매장이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4위에 꼽힌 브랜드가 있습니다. 과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던 KFC. 그런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저 1009번 도전 스토리는 좀 과장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의 인생이 아주 다사다난했음은 틀림없습니다.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은 KF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90년 9월 9일) 미국 인디애나주 헨리빌에서 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농부들의 심부름을 하며 살아가던 한 남자 윌버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마가렛 앤 샌더스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 장차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의 창립자가 될 인물입니다. 샌더스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95년 어느 더운 여름날, 아버지 윌버 데이비드는 여느 때처럼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난 상태였고, 그날 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때문에 가정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토마토 공장에 들어가 토마토 통조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샌더스는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 대신 맏형으로서 동생들을 먹이며 돌보기 위해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샌더스는 호밀빵을 만들곤 했는데 동생들뿐 아니라 어머니의 공장 직원들까지도 맛있게 먹을 만큼 어릴 적부터 훌륭한 요리 실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샌더스가 12살 되던 해에는 어머니 마가렛이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샌더스의 새아버지는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고, 아이들이 눈에 가시였는지 샌더스와 동생들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샌더스 형제를 80마일이나 떨어진 농장에 일하도록 보내버리게 되고, 샌더스와 남동생은 농장 일을 하면서 근처 이모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샌더스는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점점 뒤처져 갔습니다. 그러더니 학교 다니는 것보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그는 결국 7학년 도중 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살 되던 해, 그는 부엌 쪽 뒷문을 통해 가출함으로써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온 샌더스는 이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기 시작합니다. 14살 때는 인디애나 남부 쪽에서 농장 일을 했고, 16살이 되자 철도 쪽에서 일을 하던 삼촌의 도움을 받아 전차 차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몰던 전차에서 군대 신병을 모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샌더스는 나이를 속여서 육군에 자원하여 입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나이가 발각되고 결국 퇴역당하고 삼촌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삼촌의 도움으로 열차 엔진에 붙어있는 석탄재 긁어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살 무렵, 샌더스는 열차에서 석탄을 떼는 파이어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도 일을 하고 있던 1908년, 그는 조세핀 킹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남이녀의 아이들도 낳아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샌더스는 직장에서 동료와 다투게 되고, 이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에서 잘린 후 여러 해 동안 많은 일을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꾸준히 하지 못하고 다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정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아내 조세핀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의 집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동생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던지 조세핀의 오빠는 샌더스에게 조세핀은 일 하나 성실하게 구하지 못하는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하면 안 됐어 라는 편지를 한 통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20년, 샌더스는 투자자들을 모아서 오하이오 강에서 배를 운영하는 페리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드디어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됩니다. 샌더스의 인생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 듯 했습니다. 샌더스는 페리 회사의 주식을 팔아 당시 22,000달러, 현 시세로 거의 4억 원 가량 되는 돈을 아세틸렌 램프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뒤 델코 일렉트로닉스에서 전기 램프를 출시했고, 결국 아세틸렌 램프 사업은 폭망하고 샌더스는 가진 돈을 몽땅 잃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에는 켄터키주의 캠프 넬슨에 살면서 미쉐린 타이어의 세일즈맨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당시 최고급 자동차였던 맥스웰을 영업용 차량으로 지원해줄 정도로 복지가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샌더스가 차를 타고 지나가던 다리가 무너지면서 자동차가 강 속에 침수되어 버리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다행히 샌더스의 목숨은 건졌지만 차가 사라지면서 일자리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살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고 모아둔 돈도 없던 샌더스는 정말 불운의 아이콘 그 자체였습니다. 1930년 어느 날 실패만을 반복하다 어느새 40살이 되어버린 샌더스는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켄터키주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코빈이라는 곳에서 쉘 오일 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시골 동네였지만 플로리다와 북부주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샌더스의 주유소에는 손님들이 점차 늘기 시작했습니다. 샌더스는 여러 일을 해오면서도 항상 즐기던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리. 어려서부터 일하시는 어머니 대신 동생들을 위해 요리하기 시작한 그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개발하는 독특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유소 옆 창고로 쓰던 방을 비운 뒤 커다란 떡갈나무 식탁들을 들여놓고는 샌더스의 서비스 스테이션 앤 카페란 이름을 지어 작은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마을의 북쪽과 남쪽의 길가에 있는 헛간에 페인트로 자신의 가게 간판을 크게 그려 홍보했고 지나가던 배고픈 여행자들은 이 간판을 보고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샌더스는 아내 조세핀과 함께 스테이크, 햄, 그레이비를 얹은 감자, 옥수수로 만든 그리츠,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구워낸 비스켓을 만들어 팔았고 이어 기름에 튀긴 치킨 요리를 판매하게 됩니다. 샌더스는 튀긴 치킨 요리가 북아메리카의 대접용 음식이라고 믿었고 좋은 치킨 요리를 제공한다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다시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샌더스의 가게는 여행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켄터키 맛집으로 소문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치킨 요리는 30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판매량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샌더스는 조리 시간은 줄이고 맛은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치킨 요리를 연구해 갔습니다. 한편 샌더스의 주유소 인근에서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던 매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튜어트는 경쟁 주유소에 대한 불만으로 샌더스가 붙여놓은 광고를 자신의 주유소 표지판으로 바꿔 그려놓았습니다. 어이가 없었던 샌더스는 쉘 오일 매니저 2명과 함께 스튜어트를 찾아가게 되는데 스튜어트는 흥분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쉘 오일 매니저 중 한 명인 로버트 깁슨을 향해 총을 쏴 살해하게 됩니다. 샌더스는 스튜어트를 향해 총을 쐈고 스튜어트의 어깨에 부상을 입히는 것으로 다행히 총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튜어트는 살인 혐의로 18년형을 받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경쟁자가 사라진 샌더스의 가게는 점점 더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36년 켄터키 주지사였던 루비 라프는 켄터키주의 지역 음식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여러 지역 봉사를 해온 샌더스의 공로를 인정하며 코넬이라는 켄터키에서 수여하는 최고의 명예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샌더스는 레스토랑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1937년 주유소의 가스펌프를 없앤 후 레스토랑 샌더스 카페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샌더스는 여행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작지만 럭셔리한 모텔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39년 11월 그의 레스토랑과 모텔에 불이 나면서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불운의 사나이 샌더스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140석 정도의 레스토랑과 모텔을 새로 짓게 됩니다. 요리에 대한 연구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1940년 어느 날 샌더스는 압력솥이란 신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압력솥은 높은 온도와 압력을 이용하여 야채를 요리하는 새로운 기구였는데 이것이 닭고기를 빠른 시간 안에 튀겨낼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벌타, 샌더스가 자신이 애정하는 압력솥에 붙여준 별명입니다. 샌더스는 벌타의 압력 조절 밸브를 따라 기름을 넣어 튀겨도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든 뒤 불의 온도, 튀긴 기름, 여러 종류의 밀가루와 시즈닝, 다양한 양념장 등을 여러 해 동안 실험하고 또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7월 마침내 약 8분 만에 닭을 맛깔스러운 골드 브라운 색상으로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금, 후추를 포함한 11가지의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로 만든 시크릿 레시피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치킨을 튀긴 후 기름에 남겨지는 튀김가루를 이용해 자신만의 크래클링 그레이비 소스도 발명했습니다. 샌더스의 치킨은 얼마나 맛있었던지 점점 입소문을 타며 판매량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샌더스는 다른 조미료를 넣는다면 더 맛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쉽사리 시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지난번 치킨 맛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맛이 달라지면 싫어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1941년 어느 날
켄터키에 있는 호수, 컴벌랜드 호수에서 운영하던 보트 여행객을 대상으로 500인분의 치킨 디너 주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치킨을 튀기기만 하면 됐지만 샌더스는 이번이 새로운 레시피를 테스트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손님들은 우리 가게 단골 손님도 아닐 뿐더러 내 치킨 요리를 전혀 알지 못하지. 새로운 조미료로 만든 치킨을 맛보여줘야겠어. 샌더스는 그렇게 새로운 레시피 반죽으로 치킨을 튀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조리된 치킨이 샌더스 인생 최고의 치킨이 되었고 이후 레시피를 절대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샌더스의 가게를 찾는 사람들도 이 치킨을 즐기기 시작했고 할랜드 샌더스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 불렀습니다. 샌더스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덕분에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41년 12월 7일 52세가 된 샌더스가 가족과 둘러앉아 라디오로 음악을 듣던 중 일본군에 의해 진주만이 공습당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데 전쟁의 영향으로 샌더스의 레스토랑에는 발길이 뚝 끊어졌고 가게 경영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샌더스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샌더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47년 아내 조세핀과 이혼했으며 2년 뒤인 1949년 샌더스는 오랫동안 자신의 비서로 있었던 클라우디아 레딩턴과 재혼하게 됩니다. 같은 해 켄터키 주지사였던 로렌스 웨더비로부터 다시 한번 코넬이란 명예대령 호칭을 수여받게 되는데 샌더스는 이때부터 자신을 코넬 샌더스라고 소개하기 시작했고 켄터키 스타일의 넥타이가 달린 검은 버크 양복을 입고 자신의 스타일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샌더스가 오랫동안 운영해왔던 주유소 사업은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 중이던 사업체였기 때문에 샌더스는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개발한 치킨 요리를 프랜차이즈화한다면 노년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포드 자동차 트렁크에 맞춤형 보일러, 향신료, 밀가루, 기름, 닭고기를 담은 아이스박스를 싣고 아내 클라우디아와 함께 켄터키 지역을 여행하며 레시피를 팔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식당을 돌아다니며 직접 치킨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레시피 제휴 계약을 제안했지만 그 당시는 압력 프라이기가 너무 위험해 보였고 유지보수도 많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조금 과장되면서 1008번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듯합니다.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1979년 샌더스의 둘째 부인 클라우디아가 트리니티 내셔널 브로드캐스팅과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할랜드의 치킨 요리가 첫 계약을 하기까지 19번 걸렸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끝내겠어요. 1009번은 아니에요. 하지만 600에서 790번 사이 정도는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프랜차이즈 계약을 위해 켄터키를 넘어 미국 곳곳을 여행하던 샌더스는 1951년이 되자 잠시 여행을 멈추게 됩니다. 8월에 있을 켄터키 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의원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게 되면서 샌더스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더더욱 포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52년 어느 날 62살의 샌더스는 시카고 대학에 있는 레스토랑 단기 코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에 한 젊은이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피트 하먼. 반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파티나 클럽에 놀러가기 일쑤였는데 하먼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마음이 잘 맞았던 샌더스와 젊은 청년 하먼은 수업이 끝나면 레스토랑 맛집 투어를 다니며 음식과 식품 사업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단기 코스 수업이 끝이 났지만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샌더스는 하먼이 24,000달러를 들여 자신의 드라이브인을 개조하여 레스토랑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샌더스는 하먼의 레스토랑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1952년 말 그가 있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먼에게도 자신의 시크릿 치킨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12년 동안 레스토랑 경영을 하면서도 치킨 요리라고는 한 번도 팔아본 적 없던 하먼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한 태도였습니다. 하먼은 멀리서 자신을 찾아온 샌더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할 계획이었는데 샌더스는 그런 하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먼, 날 거기 데려가는 대신 내가 만든 치킨 한번 잡숴봐. 내가 진짜로 맛있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네 식당 직원들이랑 네 와이프, 다른 사람들도 한번 먹어보고 평가해줘. 샌더스는 하먼의 부엌으로 들어가 자신만의 레시피로 프라이드 치킨, 그레이비 소스와 으깬 감자, 그리고 비스켓을 요리하였고 둥근 테이블에 다 같이 모여 샌더스의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샌더스는 그들이 치킨 한 입 베어 먹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그들은 치킨뿐 아니라 마지막 남은 비스켓 2조각까지 그레이비 소스에 발라서 아주 깨끗이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하먼은 끝까지 자신의 가게에서는 이 치킨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샌더스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른 볼 일이 있어 호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돌아오는 길에 아내 클라우디아를 만나 하먼의 가게에 다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샌더스의 표현에 의하면 하먼의 가게를 보고 눈알이 빠질 만큼 놀라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먼의 가게 창문에는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 Kentucky Fried Chicken 이라는 약 2m 높이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줄이 서 있었던 겁니다. 하먼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치킨을 팔아내고 있었습니다.